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341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제 포괄양수와 사배양도의 좀 차이점을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341페이지 세 번째 줄, 용역. 용역이라는 게 뭐냐? 재와 이해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말이 어려운데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영어로 하면은. 딱 알았죠? 서비스예요. 재화는 물건. 그 다음에 용역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용역의 종류는 그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업 용역입니다. 용역. 건설을 하니까 뭐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해 공급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것도 이제 정책 목적상 용역의 공급이라고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동그라미 2번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 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 영토 및 우리나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세는 소비주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 재화가 사용되는 곳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국 내에서 소비된 재화 용역은 생산지가 외국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도 잘 좀 이거 봐두세요. 과세기간 굉장히 이제 간단한 개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어갖고 막 헷갈려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시면 부가가세 과세기간이 과세기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1기 2개요. 이거예요, 이거. 부가세 과세기간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뭐 1, 2, 3, 4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1기, 2기 이렇게 된 거예요. 1기는 뭐냐? 상반기. 상반기예요,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죠? 이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그죠? 요게 이제 과세기간이에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회계연도는 회계기간은 1년이죠, 1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부가세 과세기간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1기, 2기 안에서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또 쪼개져요. 예정, 확정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정은 뭐 1월에서 3월, 4월에서 6, 7, 9, 10, 1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마다 부가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약간 편의를 주는데 한 번만 신고를 하지만 요 예정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 고지를 해요. 부가가치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진짜 과세 기간은 4개가 아니고요. 어떻게? 2개. 2기로 돼 있다. 1기, 2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은 요때가 되면은 요거를 마감한 마지막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그러니까 4월 25일. 10월 25일. 10월 1월 25일 이렇게 됩니다. 이때까지 신고 납부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납부기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납세해지. 부가세 납세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데 면세사업자가 아니고서는 다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게끔 돼 있어요, 원칙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지는 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쉬운 것 같은데 살짝 좀 이제 달리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인천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관할하는 데는 어디죠? 사업장 소재지의 서울 쪽에 있는 세무서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종합소득세, 소득세를 관할하는 곳은 거주지 세무서예요. 그러니까 인천 어느 소재에 있는 세무서겠죠. 관할이 달라요. 그죠? 그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사는 곳,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상. 그래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됩니다. 10%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율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부가세율이 10%야, 10%. 그죠? 일반적인 세율인 거죠. 근데 지금 용어 나온 게 뭐냐면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세율은 있어요, 세율. 세율이 10%가 원칙이에요, 세율. 근데 무슨 세율? 영의 세율, 제로. 영의 세율이라는 데는 무슨 0%가 되는 거예요, 0%. 세율이 적용되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0%라는 의미. 그리고 면세라는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 세율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세율이 있는 건데.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세율과 면세 완전 달라요. 완전. 그래서 개념 좀 보시면 다시 342페이지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제어권 용역 공급가에게 영예세율, 제로, 영예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세를 원칙적으로 0으로 하여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제어권 용역을 공급받을 때 납부한 매입세액을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부가세법상 영세율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제 영세율이 뭐냐면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제 A 업체가 있는데 일반 도소매라고 가정을 하고요. B는 수출업체예요. 수출업체. 수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매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그대로 또 갖고 오는 겁니다. 1,000원. 그죠? 그리고 8,000원, 800원의 매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경우에는 2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해하셨죠? 근데 수출하는 업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영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부가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조특법에. 근데 수출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겠지만 영세율 적용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유통시킬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죠? 수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세율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10,000원 더하기 어떻게 되죠? 0이죠, 0. 여기는 10%를 곱한 거, 여기는 0%를 곱하는 거니까. 그죠? 0%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똑같이 매입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금이 마이너스 800이죠. 환급이에요, 환급.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죠. 국내에서는 이제 11,000원에 유통이 되는데 외국 나가는 거는 10,000원이잖아요. 소비주고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가 안 되게끔 해서 내보내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하니까 수출이 촉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 정책 목적상 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이면은
이런 조건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죠? 그럼 343페이지 보시면 기업 도가세법상 명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그죠? 수출하는 재화. 그다음에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뭐 이 정도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특법상, 조세특례법상 명세율을 적용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건 조세 정책 목적상 나열이 돼 있어요. 부가세법과 별도로 나열이 돼 있는데 방위산업물자, 그다음에 군부대 공급하는 석유 등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장애인용 보장구. 그러니까 장애인이 쓰는 여러 가지 기구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이제 세법에 정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영세율을 적용을 해준다. 그래야지 그 장애인분들이 그걸 갖다 구입할 때 부담이 좀 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매출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매입세의 경우는 사업자 최종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부세액만을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매입세 가치도 환급해주는 영세율 적용에 의한 완전 면세에 대해서는 일반 면세라고 한다. 즉 면세제도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재활용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면세 혜택을 받는다. 대체로 국민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렇게 많이 면세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면세라는 거는 이 세율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해세율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똑같지만 영해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건 아예 세율이 없다는 거예요. 세율 면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가세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기업,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이런 게 있고요. 임산물,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돗물. 물은 면세. 근데 늘 쓰는 전기는 과세입니다. 과세. 그다음에 연탄, 무연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의료 보건 용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에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세고요. 근데 이제 치료 목적은 면세지만 뭐 최근에 이제 성형 목적 같은 경우는 과세입니다. 과세.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내려가서 도서신문 잡지. 그다음에 금융이나 보험. 그러니까 은행입니다. 은행. 그다음에 밑에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밑에 토지 다 면세고요. 또 이런 게 이제 면세로 하겠다. 이게 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가세법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에 나열되는 것도 뭔가 살펴보면 345페이지 조특법상 면세, 국민주택과 당의 건설용역. 건설 제한가 아니라 건설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건설은 이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85제곱미터 이하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 이게 있고요. 일단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밑에 가시다 보면은 면세폭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폭이. 어떤 경우에는 면세가 더 이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세부담이. 그때는 면세포기 제도를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 학술 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으로 면세 포기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않는, 즉 영세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면세 사업자 일단 면세 포기를 하면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몇 년? 3년간은 다시 면세 사업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면세 포기를 하면 3년 동안 쭉 과세 사업자로 가야 돼요. 이는 일시적으로 영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얌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제한된 기한을 둘 겁니다. 이거는. 그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8번 간이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인데 어떤 이제 부가세법에서 정한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금액 이하가 되시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해갖고요. 여러 가지 부가세법상 혜택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런 제도,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과세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율,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뭐 농업은 얼마 이렇게 쭉 다 있거든요.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편하게 납부세를 계산하게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해서 조세 부담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대상, 동그라미 1번 대상은요. 1년 동안 수익 금액, 매출 금액이 4,800 이하이면은 간이과세 사업자가 되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좀 증가시켜놨어요. 기준 금액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4,800입니다. 근데 다만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업종별 부가율,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부가가치세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반가로 3번 부가가치세 계산예. 아까 이제 좀 몇 가지 적어드렸죠. 요거를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쉽게. 근데 이제 간이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세워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34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매출이 1억 2천, 매입이 3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자라면은 1억 2천이면은 10%에서 1,200 매출세, 근데 매입세액 3천에 10% 하니까 300. 그래서 1,200과 300을 빼고 900. 이 이제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이 될 텐데, 이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매출 1,200의 부가율. 이게 만약에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율 20%거든요. 그럼 20% 거기에 부가세율 10% 하면 240. 매입세 계산은 3천에 부가율 20%에 또 이제 부가세율 10% 하게 되면 60. 180만 납부하게 돼요. 아까 일반 과세자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부가율이 들어가서 이런 간이과세자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좀 조세 부담의 경감을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직전 연도 수익 금액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 4,800.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부가세법에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본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강론에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소비세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개별 소비세 반가로 1번 개별 소비세의 양가로 1번 부가가치세가 일반 소비세니까 면세랑 영세율로 적용되지 않은 건 일단 과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개별 소비세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인데 반해서 개별 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음식 파는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갖다가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어떤 딱 정해놨어요. 특정 물건, 그다음에 특정 장소 이용, 특정 장소 입장하는 거, 그다음에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또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법에 나열이 돼 있고 과세 대상이 법에 나열이 돼 있고 그 과세 대상마다 세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표를 보시면 양가로 2번 과세 물품과 세율 이렇게 보시면 과세 물품은 주로 고가의 제품으로 물품별로 최저 10%에서 100%까지 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병마잔,
어디 뭐 골프장, 뭐 카지노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 행위에 대해서 또 얼마 또 부과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과세상 이제 표를 보시면 투정기 빠진 거예요. 빠진 거. 투자기, 오락용 사행기구 이런 걸 했을 때는 세율 20%, 보석 등등등 뭐 좀 이제 사치품이죠. 보석, 귀속, 보석, 귀금속, 뭐 고급 시계 이런 건 20%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개별 서비스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고 349페이지에 가면은 뭐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다면은 유흥주점 쭉 이렇게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행위, 그 유흥주점에 이렇게 그런 데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는 10%가 더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암기하면 좋지만 암기까지는 좀 무리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349페이지 양가로 3번 납세 의무자 개별 서비스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자 및 과세 장소의 경영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에 과세 시기 물품에 대한 개별 서비스에는 반출 여기서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반출되는 반출 또는 수입 신고 시점이고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는 입장한 때이다.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이렇게 행위 제공할 때이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소에 영업행위를 할 때이다. 이렇게 쭉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세법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교통에너지 환경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세 좀 보세요. 교육세의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만든 세예요. 목적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세 의무자 양가리 납세 의무자를 보시면 국내에서 어떤 업을 영위하는 자 금융보험업 그죠? 은행이 은행 아니면은 그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대부업자들도 교육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353페이지 과표와 세율을 보시면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얼마? 1000분의 0.5%입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 신고 납부는 교육세는 자진 신고 납부 세목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3개월 단위로 직전 3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의 월평균 금액을 매 3개월로 중간 연납하여 하며 중간 연납 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달, 즉 12월 달로부터 3월, 3개월, 3월 달이죠. 그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여튼간 대부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개별 서비스에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거고요. 네, 보론 가겠습니다. 보론에 가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소세 공제가 있고 재고 매입세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많은 시간과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은 아닌데 이렇게 매입세액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아닌데 의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음식점이 대표적인 음식점이. 자 보시면 본래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면세, 아까 농축산물 면세라고 했잖아요. 면세들은 농산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료의 공급자가 즉 식당입니다. 식당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치한 세금 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계산서를 받거든요. 그때는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는데 그 면세 농산물 등의 100분의 2 음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00분의 8, 뭐 제조업은 100분의 100분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도소매가 아니라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죠? 11,000원의 음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세계단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농축수산물을 이렇게 매입해온 게 8,00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내야 돼요? 1,000원 내야 돼요, 1,000원. 그죠? 그럼 이제 그 음식점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농축수산물을 계산서를 받아오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0이지만 아예 없잖아요. 면세는 아예 없지만 여기에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의제를 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8,000 곱하기 102분의 2 그죠?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108분의 8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 율이 의제 매입세액 요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